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한국의 40, 50대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세대입니다. 가장 오래 일하고 또 가장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세대가 가용할 돈이 가장 없습니다. 한국 40에서 59세 가구의 저축률은 25년 만에 최저치, 심지어 부채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일을 더 오래 했는데 돈은 더 없고, 경력은 쌓여가는데 통장은 더 비어있고, 책임은 늘었는데 미래는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중년이 되면 왜 이렇게까지 돈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구조적 문제, 그리고 진짜 현실,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힘든 중년의 대드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 지출 구조가 이미 월급을 초과합니다. 통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통계청 기준으로 40대 가구 월 지출은 약 412만원, 40대 평균 월 소득은 456만원, 수입 456만원에서 지출 412만원을 빼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겨우 4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대 지출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0대쯤 됐으면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자녀 교육비가 또 들어가겠죠? 자가를 마련할 확률이 또 높으니까 주택자금 대출, 창업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 부양에 필요한 자금, 보험비, 차량, 식비, 교통, 통신비, 세금, 40대 되면 슬슬 건강도 안 좋아지죠. 건강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총 비용이 월 4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지출된다입니다. 이 중년에게만 물리는 3중 부담이 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중년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인, 자녀, 부모. 이 세 가지 비용을 동시에 지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부터 볼까요? 대한민국 자녀 교육비 지출은 거의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사교육비 통계에는 1인당 월 평균 76만 원이 지출되었고, 중학생은 월 100만 원, 고등학생은 월 120만 원, 여기다가 영어, 수학, 코딩, 예체능까지 더하면 이 150에서 200만 원은 거뜬히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매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 부양. 요즘 들어서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을 부양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바로 병원비입니다.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놔서 걱정이 없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비나 병원비 부담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부모님의 병원비, 용돈, 생활비, 그리고 돌봄 지원비, 만약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폭탄처럼 부담될 수밖에 없는 수술비 등등. 실제 한국의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한번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한 달에 50에서 150만 원 사이는 그냥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후 대비도 이 시차를 두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질 것들이 많은 중년들은 본인의 노후 대비는커녕 한 달 한 달 유지하는 것도 벅차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2030 세대보다 4050 세대의 부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즉 4050은 매달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느라 또는 생계를 유지하느라 저축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은 구조적으로 돈을 모을 수 없는 세대이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 파트입니다. 집값 플러스 대출 구조가 이미 중년을 잡아먹습니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기간이 약 17년이고요. 즉 4050이 집을 사게 되면 상환 압박이 가장 심해지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월 상환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훌쩍 뛰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맞이하는 중년들도 꽤나 많다고 하죠. 또 한 가지, 보험 지출이 또 폭탄으로 나옵니다. 한국 중년의 평균 보험료는 40대는 월 41만 원, 50대는 월 48만 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보험료 지출을 하는 나라가 바로 또 한국입니다. 하지만 중년 소득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고용정보원 데이터에 의하면 30대 연봉 상승률은 6에서 7%, 40대는 1에서 2%, 50대는 0% 또는 하락, 그리고 50세 이후 비정규직 전환 비율은 무려 48%입니다. 결론적으로 40대는 지출은 인생 최대치, 소득 증가율은 인생 최저치. 이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게다가 심리 요인까지 더해서 지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보상 심리가 폭발하는 시기이잖아요. 이제 나도 좀 먹고 살자. 우리 가족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좀 쓰고 살자.
날로 쌓여가는 이 스트레스 술로 풀어버리자. 그래서 식비, 외식비가 또 더 폭발하게 됩니다. 40대 외식비가 2030 외식비보다 약 45%가 더 많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죠. 40에서 59세가 전체 의료비의 47%를 사용하는데 마사지, 한의원, 영양제, 정형외과, 또 운동치료 등등 이게 다 중년 비용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투자 실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년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20대, 30대를 지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압박감에 지금 빨리 올려놔야 노후에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심리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또는 주식에 몰빵하고 혹은 단타를 치거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 분양권 투자 실수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 거죠. 서울 아파트 자가를 보유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다들 보셔서 아시죠?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저는 상가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드라마였습니다. 실제로 KB 조사에 따르면 40대는 20대보다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2배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돈 잃기 좋은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년의 진짜 문제는 노력 대비 보상이 없다입니다. 한국의 중년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데 또 세계에서 가장 보상이 적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40에서 59세 주간 노동시간은 세계 1위. 그런데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은 세계 최하위권. 즉 지금도 빡센데 늙어서도 빡셀 예정이라는 거죠. 40대인 저도 이런 내용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우리 세대가 게을러서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고 무계획이라 실패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년은 돈이 모일 수 없는 구조를 떠안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이를 키우고 대출을 갚고 본인 건강도 챙기고 미래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죠. 그러니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지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살아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버티고 내일 버티고 하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대한민국 40, 50대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